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역사는 최태성, 전세도 최태성.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깡통주택, 대포 임대인, 신탁 사기까지 정말 이 사기 종합 세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4가지 유형 한 번에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 수법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의 전세 안심 능력 레벨 업 시작합니다. 자, 전세 사기의 첫 번째 유형, 깡통주택과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이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깡통주택이란 집주인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과 세입자의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집값이 5억이야.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 3억을 끌고 왔어. 그리고 세입자가 보증금 2억을 넣어.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집값 전체가 빚과 남의 돈으로 구성이 된 거잖아요. 자, 이게 왜 위험할까?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새 세입자를 못 구했어. 그럼 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 넘어가면 은행, 세금, 세입자 이런 순으로 돈을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집값만큼 빚이 가득하면 세입자는 받을 돈이 없죠. 깡통 전세가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예방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시세 확인. 자, 이건 복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보증금은 절대 시세의 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즉 대출 규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집값이 5억이면 전세 보증금은 보통 80%, 즉 4억까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집에 만약에 대출이 3억이 잡혀 있다. 그 3억을 빼고 나서 남은 1억만이 세입자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으면 전세금도 줄여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내 보증금 더하기 대출 총액이 집값을 넘는다? 그렇지만 절대 계약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자, 이런 식으로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요, 이거 하나만 무너져도요, 줄줄이 연쇄 적용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세 사기 도미노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바로 위장 임대인 사기.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서상 임대인은 A씨예요. 근데 등기부 등본상 현재 소유자는 B씨인 상황이에요. 다르잖아. 물어봤어. 그랬더니 저 B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 중이라서 이제 곧 제 이름 A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거 지금 매매 계약서예요. 라고 문서까지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예방 방법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등기부 등본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약 당일에도 그 날짜로 꼭 다시 떼셔야 돼요. 매매 계약 중입니다. 이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예비 소유자의 소유권 등기 이전 완료 후에 전입. 그러니까 이전이 끝나기 전에 전입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집 소유자, 이게 명확해야 그다음에 전입하는 겁니다. 셋째, 대리인 계약 시 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 대신 전 대리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대리인이 삼행시 통장 등으로 계좌번호 사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임대인에게 전화로
이 계좌번호가 당신의 계좌번호 맞습니까? 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이거 기본이죠.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그 서명자 일치 여부, 인감 날짜까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세세한 확인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무서운 사례를 좀 알려드릴게요. 서류 다 봤어. 아까 봤던 뭐 등기부 등본, 뭐 건축대장 다 봤어. 근데 그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된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확정 일자 등을 활용한 사기였던 겁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 없죠? 자, 근저당 없죠? 자, 소유자 명확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서가 날아옵니다. 이 집 경매 들어간다고? 알고 보니까 애초에 보여줬던 등기부 등본 자체가 위조된 서류였던 거예요. 이런 사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공적 서류는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직접 발급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또 건축대장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요, 허그에서 만든 이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열람 시 2년 6개월 동안 등기 변동 사항 무료 알림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떼줬어요. 전 세입자한테 받은 서류인데요. 이런 말 절대 고지고대로 믿고 그 서류를 믿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누가? 본인이 직접 뗀다! 잊지 마세요. 이 서로 간의 신뢰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는 내가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위조 기술은 정말 정교해서 겉보기에 티가 거의 안 납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발급한 문서는 위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합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내가 직접 발급한다. 둘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안심 전세앱 등을 적극 활용한다. 셋째, 타인이 건넨 문서만 믿지 않는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에요. 바로 신탁 사기입니다. 집을 보러 갔어. 근데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봤어. 근데 이렇게 적혀 있네. 소유자는 A야. 근데 신탁 회사가 뭐 땡땡 신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얘기하죠. 이거 명의만 신탁한 거라서요. 저랑 계약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도 거르네. 괜찮아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계약하고 나면요, 며칠 뒤 신탁회사에서 퇴거 공문이 날라와요. 왜? 신탁 등기가 된 집은 집주인에게 계약 체결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한자 누구? 신탁회사예요. 결국 집주인과 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첫째, 이 등기부 등본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잖아요. 무조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둘째, 신탁 원부를 통해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신탁 원부는요, 법원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신탁 재산인이 주의 같은 문구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신탁 원부 먼저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 정리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신탁회사가 명시되어 있다면 진짜 권리는 신탁회사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계약 전 신탁 원부로 권리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신탁 사기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깡통주택, 위장임대인, 위조된 서류, 신탁 사기 4가지 전세 사기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역사를 통해 시선을 점검하자라고 하는 말처럼 전세 계약도 어디를 보고 무엇을 확인할지 그 내 시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셨다면 오늘도 쪽지 시험 잘 보실 겁니다. 풀어보시고 가보십시오. 자, 다음 강의 계속 실전 나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